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전문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담 얘기 하나 먼저 소개 좀 해드리려고요. 네. 신혼여행 중인 경찰관하고요 간호사 이 부부인데 제주도 중문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물에 빠졌던 시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경찰청 소속의 제가 이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32살 김태섭 경장이랍니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김 경장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김 경장 부부한테. 멋집니다. 화이팅! 대단합니다. 네. 그거밖에 안 돼요. 간결하게 하라고 할까봐. 간결하더라도 의미가 있어야죠. 간결하게 해주세요. 지금 근데 방송 네.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분인데. 두 분이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소방관하고 간호사. 그렇습니다. 네. 자, 간결하게 하라고요. 네. 진행자는 간결 안 해도 돼요. 여보세요. 뭘 봐요, 보기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박덕흠 의원이 이제 해명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정상근 기자가 깔끔하고 간결하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이 국회 국토위에 있는 5년간 자신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이 산하기관들로부터 2천억여 원을 지급받았다라는 논란에 대한 해명이었는데 일단 본인이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의 아들, 딸은 아무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하지 말라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가족회사는 사업을 따낼 때 이 공개 경쟁 입찰로 공사를 수주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본인 때문에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아들이 사업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 수주량도 많이 떨어졌고 매출액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덕흠 의원의 이제 주장인 거죠. 예. 네네. 근데 이 박덕흠 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또 추가 의혹들이 제기가 됐어요. 박덕흠 의원은 이해 충돌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해명을 한 바가 있었는데 2016년 11월입니다. 이때는 이제 재선 국회의원일 때인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속기록을 보면 박덕흠 의원은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사 피해 등을 내세워서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왜 반대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2012년입니다. 네.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정위 의결에서 이 박 의원이 의원 되기 직전까지 운영을 했던 해영건설, 파워개발이 공정위로부터 입찰 방해 행위와 불법 담합 등으로 가징금 처분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삼진아웃 제도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는 새로 건설업을 새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면허가 취소돼 뭐든지- 버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데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건설업은 새로 시작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이제 실적 없이 시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그래서 2016년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이 이해관계가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 박덕흠 의원은 어제 해명에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여당에서는 이해 충돌이 명백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공사 수주 과정의 불법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 박덕흠 의원의 이해 충돌은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 서울시에 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신기술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박덕흠 의원 아들의 회사가 이 신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지하에서 구조물 공사할 때 강관을 이어주는 특허가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해 충돌이라는 거고, 그리고 공개 입찰이었다라는 이 박덕흠 의원의 항변에 대해서는 이 건설사나 토목공사에서 공개 경쟁 입찰이라 하더라도 이 특정한 공법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공법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다라고 공고를 내리면 이 설령 그게 공개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수의 계약, 그러니까 지정해서 회사를 계약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진상조사위를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 했습니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했어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뭐 출범하는 데는 이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기로는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근데 하기로 한 것만 해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시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초선 의원들이 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당을 쇄신하기로 했는데 의혹이 되고 정황선거가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지도부에서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제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아직도 구성은 안 된 모양이군요. 이 박덕흠 의원 논란으로 이 법 있잖아요. 이해충돌 방지법 이거 네.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예전부터 그 이해 충돌에 대한 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좀 많았어가지고요. 그 2003년 이후부터 이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이해 충돌 중요합니까? 방지법. 네, 이해 이해 충돌 방지법이 중요하다. 네, 매우 밑줄 중요합니다. 몇 개 쳐요. 밑줄 1개, 네, 별은요? 별 1개. 너무 짜다. 통 크게 안 봐. 2천억 개 어때요? 2천억 저렇게 개. 해. 3시부터 나오는 이제 송가인 씨가 이제 원톱이기 때문에 네, 별 1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나 봐. 정상근 기자는. 알겠어요. 하여튼 이해 충돌 방지법 중요하다 이거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이죠. 그럼요. 네. 세 차례나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2013년 이후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세 차례나 발의가 됐는데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도 못 가본 채 폐기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도 이 개원 직후에 이제 발의가 되긴 했는데 어제야 이 해당 상임위 정무위에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게 좀 기준이 많이 모호하다라면서 법안이 좀 제정이 돼야 이게 그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정무위가 뭐 이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심사에 속도를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아직도 지금 전망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왜 빨리들 안 만들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얘기 듣다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사회적 높은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그러잖아요. 네. 이 유래를 아시죠, 두 분? 이 프랑스하고 영국이 14세기 때 100년 전쟁할 때 네. 칼레라고 프랑스 도버 해협 바로 앞에 있는 거. 네. 여기 영국이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항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영국에 군이 와가지고 니네 프랑스 사람 6명만 사형시켜주면 다 살려주겠다. 이때 누군가 6명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자청해서. 네. 이때 칼레에서 가장 돈 많은 귀족이 손들고 나 먼저. 그래가지고 시장 뭐 이런 사람들 다 해서 6명이 자청해서 사형을 시켜주셔 그랬는데 네. 이 왕비의 영국 왕비의 간청으로 해서 살아났다. 네. 그래서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유래가 되는 거죠. 칼레의 시민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네네. 네. 오늘 황현필 선생님 나오는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역사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니 이해충돌 방지법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떠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제발 좀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여보세요. 뭐 얘기를 못해. 뭘 자꾸 보시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진행자예요 지금.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알겠습니다. 4264님 청취자 아따 일구성님 배 많이 나오셨네. 운동 좀 와서. 제가 또 와이셔츠를 파란 걸 입고 왔더니 더 유난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양복을 빼입고 오신 거예요? 저요? 예. 네. 3시 5분에 송가인 씨 오잖아요. 343 하나님은 무거운 녀석들 1시간 하면 안 되나요? 자, 두 분. 네. 청취자가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근데 저 김경래 PD가 그랬는데 출연료 인상은 못 해준다는데 가능할까요? 1시간 하는 거? 사장님께 직접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까 저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이강택 대표님한테 네. 물어봐야 된다. 대표님께서는 오케이 하실 것 같아요. 여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요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녹취 내용이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공개를 했죠. 네, 이게 일단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 지난 2월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그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관여됐다라는 내용의 이 경찰 내사 보고서가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게 지난 2월이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공개가 되고 며칠 뒤에 이 김건희 씨 모친이자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이 최모 씨가 지인과 통화를 한 녹취 내용이 어제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여기서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 주가 조작에 연관된 사람은 딸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나 본인이다. 네, 그러니까 지인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 최모 씨가 있는데 왜 딸 이름이 나오냐 이상하다라는 취지로 묻자 이 최모 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동조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권 사업을 두고 자신을 이제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했던 그 예전 동업자 2명에 대해서도 이 지인에게 이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라든지 지금은 이제 서슬이 시퍼렇지만 조금만 지나면 고소를 할 것이다. 그러면 백발백중 걸린다라든지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혹은 끝나기 전에 고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있잖아요. 네. 이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다며요. 아주 임박한 건 아닌데 예. 원래 이제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녹취록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그게 뭐지? 시효가 다 지난 거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간 걸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것은 2010년 2월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이제 포착된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0년 2월 또는 3월로 기준을 잡으면 10년이 지났죠. 네. 그런데 이 주식의 경우에는 주가 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또는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른다는 것이 법적인 설명입니다. 예. 이 시점이 언제냐? 2011년 3월입니다. 그러면 2011년 3월까지가 공소시효가 되는 것이고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2021년 아니에요? 2021년 2021년. 2021년 3월 달이 네. 열변을 토하셨는데 마지막 팩트에서 약간 좀 봐주십시오. 그만 괴롭히십시오. 네. 네. 자, 유튜브로 박서정님께서 스마트 TV 산 보람을 느끼는 날입니다. 대형 화면으로 유튜브 보니까 좋습니다. 송가인만 기다려요. 스마트 TV 진짜 이 대형 화면으로 맞아. 휴대폰으로 보신다는 게 아니고 네네. 스마트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다는 거군요. 네. 유튜브를 저 스마트 TV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대형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참 감사한 게 정상근 기자와 제가 적게 보여요. 대형 화면으로 보면. 네. 근데 휴대폰으로 보면 우리 두 사람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요? 스마트폰 안 깨져요? 얼굴이 하도 커서? 네. 자, 근데 어째 수사에 좀 진척이 없는 느낌인데 이번에 검찰에서 재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건이 올해 초에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됐다가 최근에 검찰 직제 개편 이후에 형사 6부에 재배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재배당을 두고 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요. 실제로 검찰이 뭐 조만간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 장모 최모 씨 등을 고소고발한 정대택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인데 이 정대택 씨가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지 7개월 만에 첫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안팎에서 제대로 수사하라는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 총선 이전에도 그랬고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장인 또 그리고 배우자 왜 수사를 안 하느냐라는 요구가 계속 나왔고 개별 의원들도 빨리 수사하라. 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계속해서 왜 수사를 머뭇거리고 있느냐.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최근에 이제 앞서 정성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팀이 재배당됐거든요. 네. 그만큼 빠른 수사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 이런 수사를 촉진하는 진척시키는 이제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9952님께서요. 문자를 일구성 오늘 정장 입으셨어요. 못난 아우는 낮술 한잔 해시유. 하늘이 너무 좋네요. 아유 날씨도 좋은데 벌써 낮술을 드세요. 자, 오늘 저 뉴스 중에 말이에요. 그 중국 하이난 사범대학에서 나온 생태학 핵심 연구소에서 나온 논문인데 참새 있잖아요. 네. 참새가 이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6개월 만에 마스크 쓴 사람한테 적응을 했다는 거야. 그 전에는 마스크 쓴 사람이 생소하니까 막 날아가고 도망갔는데 6개월 만에
이 가까이 가도 참새들이 도망치지 않더라. 이런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예?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 일상화됐는데 마스크 쓴 사람한테 더 익숙해졌다. 안 쓴 사람보다. 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마스크 더 열심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마스크 착용만큼은 어떤 백신보다도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건 마스크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예. 자, 세 번째 얘기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뭐 진행이 됐다면서요, 어저께? 네,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이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서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주거지를 잇따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일단 아들 서모 씨의 사무실 그리고 전주에 있는 주거지를 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대 지원 장교로 근무했던 A 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인 이 B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A 대위 그리고 B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오늘 기사 중에 하나 본 게 그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그 카투사의 그 중령인가? 네. 그 단장이죠. 말로다가 이미 구두로다 휴가 연장해 준 거를 인정했다 이런 그 조사 결과가 중간에 기사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어때요? 추석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까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지금?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미 관계자 심지어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도 소환됐었죠. 예. 그만큼 뭐 지난 8개월 동안 계속 조사가 되어 왔고 조사할 건 다 한 거 아닌가요? 네네. 거의 대부분 또 최근 들어서 더 강도 높게 이루어졌고요. 몇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추석 전에 너무 정쟁화가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한 국정 운영 부담도 있고 의혹도 지금 규명되지 않은 채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여야 간에. 또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지만 이제는 공수처 설치, 공수처장도 이제 추천돼야 되는 검찰개혁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를 정리해서 추석 연휴 전에는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추미애 장관이 정해 후에 뭐 발언을 했는데 그게 또 뭐 논란이 됐다. 네, 이 추미애 장관이 어제 국회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관련 관련 의혹 질의를 계속 받았는데 네. 이 정회가 됐습니다. 회의가 정회가 됐고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옆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 대화 내용이 또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 의혹을 계속 제기 중인 국민의힘 의원에게 뭐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를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네네. 그 옆에 분이 이제 서우 국방부 장관 네. 후보자죠. 그렇습니다. 그런 대화를 했는데 이 마이크 꺼진 줄 알았는데 그게 상임위 회의실에 다 울려 퍼진 모양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누군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누군지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검사 출신에다가 직전 지리자가 김도읍 의원이어서 네. 네, 이 김도읍 의원이 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검사 출신인가 보죠.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반발했다면서요. 극도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부 국회에서의 이제 질문 때 윤한홍 의원이 뭔가 이제 동부지검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혼잣말로 소설 쓰시네라고 하는 발언을 해서 크게 이제 반발을 샀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번의 경우에도 정상훈 기자가 설명을 했던 대로 김도읍 의원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마이크 꺼졌을 땐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혼자 말이었는데 이 김도읍 뭐 의원이 이제 여러 명을 잡겠다 하는 발언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조수진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신뢰하는 이유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가끔 가다가 유튜브나 영상 보면 방송 중에 사고 나는 경우 네. 그 마이크 꺼져가지고 진행자가 뭐 어떤 얘기 했던 게 막 온에어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방송 사고라 그러는 건데 네. 두 분은 방송하면서 이런 사고 난 적 없어요? 항상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이거 없다 이거죠. 정상근 기자는. 한번 뉴스를 전하다가 그 뭔가 빵 터져가지고 네. 웃음을 네. 참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네, 그 말을 잘 잊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을 잊지 못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라디오는 없었는데 네. TV에서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이동하는 장면인데 의자가 엉덩이에서 안 빠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들고 간 거야 이렇게 예, 이거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서요? 네, PD 분이 나중에 강호동 이후에 처음 아닌가. 대박이다. 야, 그 영상 있어요? 네? 아마 편집됐을 것 같아요. 아니 유튜브에 네. 안 돌아다녀요? 비타민 하나 드시고 예. 엉덩이 살 좀 헤어스타일도 빼시고. 여러 번 뭐 돌아다니겠는데 뭐 이 엉덩이 화면이 좀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어, 1000회를 넘었어요. 1000명이 넘게 들어오셨어요. 와. 와. 이유가 뭘까요? 송가인 아니. 씨, 네. 덕분이죠. 네. 그죠? 그럼요. 양복 그건 입은 제1구 앵커 덕분이죠. 나이 저 때문은 아니고 진짜 송가인 씨 덕분일 거예요. 아, 네. 가인이어라. 예.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녀석들.